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우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모시고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모신 두 분은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우리 살면서 쓰는 돈 중에 두 번째로 비싼 물건 사는 거잖아요. 네. 집 다음으로 비싼 게 자동차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 살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차 수리에 대한 조언, 꿀팁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오늘 출연을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5년째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기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제가 중고차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네. 이게 뭐 업에 계신 분들께는 이런 표현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괜히 중고차 사러 갔다가 호갱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든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럴 때 제 고객분들께 제가 최 사장님 소개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너무들 만족하시고 또 우리 최 사장님께서 또 박리담의 또 달인 네.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적게 남기고 많이 팔겠다라는 네. 사업 마인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차를 싸게 팔고 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구입하려시는 분들은 판매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 판매자는 이 차를 팔아서 얼마 정도의 마진을 취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대충 역으로 반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네. 조금 더 이제 차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차를 파시겠다. 내 차를 판다. 예. 그럴 때, 무조건 비싸게만 달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차는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중고차 딜러가 가지고 가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라든지 딜러의 마진 같은 걸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이제 최대한 뭐 1,000,000원짜리인데 900 정도에 팔면 만족을 할 수 있는 이런 가격이 대충 계산이 나오니까 그런 계산을 한 번쯤 해보시고 이제 사고 파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차를 구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랜저를 제가 구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신차 영업사원이 그랜저를 판매하면서 받게 되는 판매 수당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쵸.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네, 오픈이 네.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분한테 어떤 정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로 현금으로 빼달라고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판매 수당이 8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네. 150을 DC를 원한다 그러면 그쵸. 계속 계속 헛고생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보통 중고차 싸게 사는 방법 그러면은 뭐 발품을 많이 팔아라 네. 뭐 인맥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좀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중고차를 그 딜러 하시는 분들이 마진율을 소비자분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SK엔카라든지 이런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사이트를 활용을 하라고 중고차 플랫폼. 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있는 아반떼나 모닝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빈번하게 되기 때문에 네. 딜러는 판매하려고 올려놨죠. 근데 네. 이제 그 딜러한테 전화를 해서 네. 제 차가 모닝인데 네. 비슷한 연식이다. 네. 그리고 키로수도 비슷한데 네. 얼마 정도에 가져가실 수 있겠냐. 지금 저는 이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팔려고 한다라고 역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난 사실은 차를 살 사람인데 네. 마치 팔 것처럼 네. 해서 그 차 얼마에 가져갈 거냐. 네. 그러면 이제 뭐 딜러들이야 그런 전화를 워낙 많이 받고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제, 미안할 필요 없다. 견적을 물어보는 거니까 소신껏 견적을 놔드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는 뭐 900까지 매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러면 부대 비용이라든지 뭐 또 상사에 내는 입금하는 비용 이런 것들 빼면 그 딜러 마진이 한 50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뭐 순환이 또 모닝 같은 경우는 대중적이고 많이 찾는 차인데 네. 예를 들어서 또 뭐 수입차, 고가의 수입차라든지 대중적이지 않은 차들, 뭐 캐딜락이나 이런 차들, 네. 네.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그 갭 자체도 워낙 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딜러가 가지고 와서 빠르게 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보면 이 딜러가 마진을 이 정도는 보는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뭐 한 두세 군데 전화해 보시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실질적으로 만약에 1,000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네. 내가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900 정도에 매입을 해간대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딜을 하고 깎을 때 네. 그러면은 한 50만 원이 순수 마진이니까 네. 한 2, 30만 원 정도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딜러도 뭐 무료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쵸, 장사꾼이기 때문에 적정한 마진은 취하려고 할 건데 네. 마진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팔고 싶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반 정도 잘려도 네. 뭐 손님이 말씀만 잘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도 깎는 것도 또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줘 이러면 기분이 나빠서 안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깎아달라고 하면 네. 적정한 금액일 때는 보통 깎아주지 않을까. 네. 또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네. 이제 아까 그 중고차 사이트에 이제 올려 있는 네, 네. 매물들을 보면 올라와 있는 그 기간들이 있어요. 올라와 있는 예, 기간. 이제 내가 올린 기간들. 네. 그럼 뭐 오늘로 기점으로 했을 때 어제 올린 매물이 있을 거고 한 달 전에 올린 매물이 있을 거고 네, 네. 한 세 달 전에 올린 매물들이 있어요. 네. 한 세 달 전에 올린 매물들은 뭐 운대가 안 맞아서 안 팔리는 차량도 있지만 뭐 실제로 네. 차량이 좀 안 좋아서 안 팔리는 차량들도 있을 건데 네. 거의 대부분 이제 딜러들이 이제 각 매입을 해갖고 와갖고 판매를 할 때 네. 이제 마진을 이제 보려고 갖고 온 차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이 된 차량들은 네. 조금 딜러들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좀 안달이 난 거죠. 빨리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을 좀 잘 유심히 보다가 네. 차량을 이제 이거 괜찮네 하고 보러 가서 차량이 괜찮다고 하면 네. 거기서 이제 딜이 더 조금 더 하기 쉽죠. 아. 왜냐면 이제 딜러는 이미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빨리 처리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그 마진을 보려고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자꾸 장기 재고가 되고 이 차를 빨리 팔고 또 다른 차를 잡아야 되는데 이 차가 묶여 있으면 자금도 순환이 안 되고 아하.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딜러 마진은 거의 포기가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시세는 내려가니까. 사람 심리가 이제 오늘 들어온 차 그리고 한 달 전 들어온 차 그러면 오늘 들어온 차를 더 선호하거든요. 보통 네. 한 달 정도 됐으면 혹시 문제가 있어서 안 팔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래된 매물에 접근을 해서 가격을 협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중고차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저는 중고차 거래를 몇 번 해봤는데 다 그냥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믿고 계신 딜러분이 계시면 네. 뭐 그런 것도 뭐 네. 굳이 신경 안 쓰시고 하셔도 네. 되니까. 네. 이 마찬가지로 차 팔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살 때 팔 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 차가 일단 얼마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시세가? 예, 그거 시세가 확인해야 어느 정도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알아야지 내 차가 얼마니까 사러 오는 사람도 네. 그게 얼마까지라고 얘기했을 때 요게 적정선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700이라고 주고 딱 왔는데 실질적으로 와봤더니 한 1,000만 원에 팔아.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손해 보고서는 주는 거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차가 얼마인지는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신차를 구매하든 중고차를 하든 내 차가 사고가 네. 어떻게 됐는지 부분에서 네. 그 부분도 좀 잘 알아야지 좀 나중에 팔 때 조금 도움이 되죠. 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내 차를 팔려고 하는데 저처럼 차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휀다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툭하면 야 휀다가 나가서 교체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갖고 갔는데 그 딜러분께서 만약에 이건 여기도 뭐 하셨고 여기도 뭐 하셨고 하셔가지고 이거 이 정도밖에 못 쳐드리겠다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자기차 카이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차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네. 보험을 받은 이력이 나와요. 보험 받은 네, 보험 수리한 이력이 나오니까 오래 타시다 보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사고가 여러 번 있었던 분이나 아니면 뭐 남편분이 사고 처리를 해주셨다. 그러면 네. 또 깜빡하고 한 2, 3년 네, 뒤에 네. 팔려고 하면 그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파시기 전에 내 차의 보험 이력을 한번 보시고 언제 이런 사고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판매하실 때도 그 양심적이지 않은 딜러도 있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됐는데 보험 이력만 보고 판금만 했는데 교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동네에서
그 카센터라든지 네. 교환이 됐는지 확인을 사전에 하시고 예, 그렇게 판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2분 이상한테 견적을 받아보시면 2분 다 일치한다. 사고 부위 이거 교환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2분 다 이제 교환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감가를 생각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내 차 팔 때도 네. 그 어플 통해서 네. 동시에 여러 분들의 딜러들이 보시고 연락을 주는 그 경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 차를 올려놓으면은 이거 얼마에 가져가실래요? 올리면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00, 900, 어떤 분은 930, 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비싸게 준다고 해놓고 해서 내가 그분한테 팔기로 했는데 막상 만났을 때 가격을 막 또 이거 막상 네. 보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 좀 어떻게 대부분이 1,000만 원 견적을 딜러가 이제 났어요. 네. 한 30명에서 입찰을 했는데 네. 나머지 분들은 950, 940 이런데 유독 한 명만 1,000만 원, 한 2명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고 일단 비싸게 질러놓고 가서 깎을 생각으로 그렇게 놓은 거거든요. 네. 딜러들 매입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아주 고가의 차라면 모르지만 네. 뭐 모닝, 아반떼, 그랜저 이런 수준에서는 그렇게 유독 한 명이 100만 이상 높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입찰을 한 사람 중에 평균보다 한 조금 높은 정도 네. 요 선에서 차라리 오셔가지고 차를 보셔라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현명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은 실제로 감가를 해야 될 부분만 감가를 하는 거고 너무 튀게 높이 났다 그러면 괜히 오셔가지고 안 팔아요 이래버리면 서로 또 감정 상하고 그쵸. 기분 안 좋고 그쵸. 예. 거기다 또 딜러가 멀리서 왔으면 또 미안한 마음에 또 그쵸.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쵸. 네. 경매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그것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자동차 경매에 대한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